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약 80%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용인시청 운동부 등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대학병원과 플라스틱 공장, 무도장 등 기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선 59명이 발견됐습니다. 서소식 허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서울만 167명, 전국에서 200명이 넘게 확진됐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돼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요양시설 관련해서도 3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산구 소재 지인 모임 관련은 1명이 더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77명이 됐습니다. 서울 신규 확진자 가운데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사례는 57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34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청 운동부와 관련해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용인시청 팀 조종선수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조종선수 6명 등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와 간병인 등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용인 기흥구 요양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각각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성남시 춘 무도장 관련도 9명, 안산 제조업과 이슬람 성원 관련해선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2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9명이 발견됐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311명의 19%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27곳, 경기 70곳, 인천 6곳 등 모두 103곳의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나왔는데요. 검사량이 적은 주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주말 영향 탓에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2명이 감소해서 4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한 건데요. 위중증 환자는 155명, 어제보다 1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4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448명에서 오늘은 30여 명이 줄었는데요.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이 절반 정도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주말 영향에 따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을 보면 300명대에서 600명대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의 정점은 지났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수도권의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경기도가 170명, 서울이 120명, 인천이 21명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11명, 충남에서 10명 발생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나왔습니다. 가파른 확산세는 꺾였지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나온 자료를 집계한 자료인데요.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에서 1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20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양천구 유치원에선 이틀 새 17명이 추가 감염돼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 부천시 영생교와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과 충남 아산시 남방기 공장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대규모 사업장 등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한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사 중으로 나온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입니다. 여전히 전체의 2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이나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양보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변이 바이러스 상황도 보겠습니다. 20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1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으로 전파된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남, 전남의 외국인 친척 모임과 관련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요.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해선 6명이, 경기도 여주시 친척 모임과 관련해선 4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이 여주시의 사례는 설 연휴 기간에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친지 간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했거나 여행한 경우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각에선 고위공직자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먼저 맞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만큼 순서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료계에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셔야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접종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먼저 접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은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 순서를 바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맞겠다고 하신 분이 94% 수준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만약에 접종을 맞겠다고 하면 자칫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위 공정의 문제라든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전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협의회는 어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백신 접종 거부 등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의료법 개정안, 말 그대로 면역 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차기제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 극복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오후 두 번째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1차 접종 대상자 대부분이 백신을 맞는데 동의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로 모두 30만 8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8만 9천여 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공급될 화이자 백신까지 포함하면 전체 접종 동의율은 93.8%입니다. 이 접종 동의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 국민이 가급적이면 접종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차 접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은 26일부터 자체 접종을 시작해 5일 이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담당 지역 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 것으로.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해도 근무를 제한하지는 않고 PCR 검사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이달 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을 대상으로 등록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중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서 공급받기로 한 화이자 백신이 언제 우리나라에 도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과 추이부터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국내 발생은 391명이니까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검사 숫자가 좀 적어서 확실히 줄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전체 391명 중에 수도권이 80%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요. 임시선별 검사소에서도 59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은 4분이 늘어서 누적 1,557명, 1.79%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까지 600명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이틀째 지금 400명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닷새 뒤면 이제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첫 백신 접종 대상자 누가 됩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 대사자. 또 종사자가 대상인데 30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네. 94%가 이제 동의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옮겨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방문을 하거나 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0만 8천여 명은 3월 말까지 접종 완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 요양시설 고령층은 좀 접종이 늦춰졌는데 그럼 이들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가가 됐지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근거가 좀 부족해서 그랬죠. 좀 미뤄진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3월 말에 영국이나 미국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 65세 이상 접종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4월부터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4월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이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노바백스 백신은 유통이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이 좀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 또는 그때 고령층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고령층은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네, 한 조사를 보니까 이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백신을 맞겠다,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접종률을 높여야지 확실한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활동을 또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1,0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 71%가 백신을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종 거부가 이루어지면 전 국민이 맞게 되는 11월 이후에나 다시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건당국은 밝혔고요. 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전 인구의 최소한 50% 이상이 항체를 갖고 있어야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백신의 효과가 100%는 아니거든요. 만약 70%가 맞고 백신의 효과가 70%다 그러면 49%가 되는 거죠. 곱하면. 그러면 한 절반 정도고 예를 들어서 70%가 맞고 80%의 효과를 보인다 그러면 한 50% 조금 넘는 거니까 이 10명 중 7명이 맞겠다고 했지만 신뢰도를 좀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맞게 되는 이제 1차 백신 접종을 아까 말씀하신 게 94% 정도가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부했던 사람들은 11월부터 맞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접종이 끝나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로 시기로 봐야 될까요? 전 국민이 이제 맞는다는 것보다는 이제 전 국민의 몇 퍼센트, 최소 70% 이상은 지금 접종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최소한 80% 정도 이상 되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접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11월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올해 안에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네. 전망을 하시는 거죠. 2월, 3월 즉 1분기에 들어오는 백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정해졌는데 네. 일단 2월에 이제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생산이 돼서 이제 접종 1차 접종이 시작이 되죠. 네. 또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이 3월 달에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들어와서 의료진이 접종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일정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또 3월 중에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이 순차적으로 2, 3월에 들어올 예정이죠. 네. 그렇다면 4월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5종이 이제 모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 백신 들어오는 백신 5종인데 이제 4월부터는 존슨앤존슨 백신 600만 명분, 존슨앤존슨이요? 예,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 네.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존슨앤존슨 600만 명분, 노바백스도 들어오고 모더나 백신도 2천만 네. 명분. 네,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어떤 배지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색이 초록색이라고요. 접종률이 가장 높은 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인구가 네네. 적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맞았고요. 두 네네.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한 93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접종을 받은 상태고요. 1차 네네. 접종까지 포함하면 화이자 1차, 2차 접종을 다 여기서는 이제 화이자 백신만 맞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여만 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방률이 96%. 임상시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1차, 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는 초록 배지를 발급해서 뭐 공연이나 이런 곳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해외여행도 허가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적이 왔으면 그러네요. 좋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 회사 JP모건이 이르면 4월 말에 이 팬데믹이 사실상 끝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어요. 국내에서 어떻게 지난해 보세요? 3월에 많은 그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또 확진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를 상당히 잘 맞췄던 것이 이 JP모건입니다. 세계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아니고요. 현재 유럽과 미국은 정점을 확실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지금 백신 보급과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2월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한 80일 정도 지나면 거의 사실상 팬데믹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도 전 국민 한 20%가 맞고 있는 상황이고 또 4월이 지나게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팬데믹이 4월에 종식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어제 새벽 서울 강남 서초구의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해 무허가 유흥주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주와 손님 등 53명을 감염법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시설과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방역수칙상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지만 새벽 1시 이후까지 영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강원도 양양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어제 이번에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현장 지형이 험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규엽 기자, 이 밤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상당 부분 진화가 됐습니까? 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노추산 자락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20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험한 산세로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날이 밝으면서 이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14대가 현장에 투입된 데에다 바람도 크게 잦아들었기 때문인데요. 산불 진화 인력 400여 명도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오전 9시 40분을 기해 주불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잔불을 정리하고 뒷불 감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불로 소실된 산림은 약 1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민가 50m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나 주택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12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지만 그래도 대형 산불로는 번지지 않았네요. 네,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 기준은 이 산불 지속 시간이 24시간이 넘거나 산불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인데요. 이 강풍특보 속에 지난 밤만 해도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잦아들면서 이 산불 확산이 더뎌진 게 다행입니다. 이 현장 일대에 내려진 강풍특보도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됐고 산골짜기인 현장에서도 강한 바람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남은 변수는 바람입니다. 오후 늦게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산림당국이 잔불 정리에 진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이 난 정선군뿐만 아니라 다른 강원 영동 지역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정선 구절리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네, 어젯밤 전북 무주 리조트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과 직원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원 기자, 지금은 불이 다 꺼졌습니까? 네, 전북 무주 리조트 호텔에서 발생한 불은 현재 다 꺼졌습니다. 제 뒤로 새까맣게 탄 건물 외벽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는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와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은 어젯밤 11시쯤인데요. 화재 경보가 울리자마자 투숙객과 직원 89명은 밖으로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늦은 밤에 불이 나 투숙객들은 소지품을 챙길 틈도 없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불은 발생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호텔 5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외벽과 내부를 통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 내부는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있고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로 7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주 리조트 측과 소방당국은 잔불이 정리된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무주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선 미얀마에서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2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확인했는데 군경의 발포 현장에선 실탄의 탄피와 쇠구슬을 시위대가 확보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 시위대를 향해 쏟아지는 최루액. 그리고 이어지는 날카로운 굉음. 급히 머리와 몸을 숙이고 흩어지는 시위대와 흔들리는 취재진. 잠시 뒤 피로 물든 옷가지와 심각한 부상을 알리는 혈흔. 산산조각이 난 차 앞유리가 당시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발포 현장에서 발견된 건 탄피와 굵은 쇠구슬 등입니다. 여러 명이 머리와 팔 등에 상처를 입었고 최루액을 뒤집어 쓴 이들도 괴로워합니다. 현지 언론과 여러 외신은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쇠구슬, 고무탄 등을 무차별로 쐈고 이 때문에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미얀마를 구해달라는 글과 함께 현지 영상이라며 미얀마군이 총을 쏘는 듯한 영상과 총상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도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쏴 20살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추모 인파까지 더해지며 미얀마 각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의 시위대 발표와 사상자 발생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이를 비판하며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세프 보레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각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얀마의 군의 폭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은 미얀마 시민들의 편이라며 미얀마 군경의 공격적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EU와 영국 등은 미얀마 군정을 대상으로 자살 동결과 제재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 선원 2명이 발견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경주시 감포읍 동쪽 41km 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의 한국인 기관장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장은 해경 중앙특수구조단 잠수사가 전복된 선박에 진입해 수색하던 중 발견됐고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헬기를 이용해 포항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9만 679건으로 한 달 전보다 35.4%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달 대비 25.4%가 줄었고 지방은 43.5% 급감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3%, 그 외 주택이 23.2%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 행위와 외국인 마약 범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분석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8,050명으로 2019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랜덤 채팅 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 앱 중 2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앱 12개에 대해서 형사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앱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랜덤 채팅 앱 408개 중에서 154개에 대해선 운영 및 판매 중단, 227개는 기술적 안전조치 고시 이행, 15개는 성인 인증 의무 이행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서는 밤부터 다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북, 광주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대구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고요. 이 경북과 광주에서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매우 높게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6도, 청주 19도, 광주 22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